예, 안녕하십니까. 2013년 12월 20일 금요일입니다. 김태일의 정치리뷰 60회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태일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민들의 후원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이죠. 3일 전에는 1022명보다 15명이 늘어서 총 1037분의 시민들이 후원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팩트TV 안드로이드 어플이 나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어플 다운받으시면 저희 생방송 뉴스 다시 보기 그리고 편성 방송 공지까지 아주 잘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라겠습니다. 유튜브 구독자는 오늘 1600명을 넘었습니다. 지난 화요일보다 300명이 늘었는데 하루에 100명 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유튜브 구독 신청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야당 1년을 좀 돌아보는 야당 1년 평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제목이 나와 있죠. 정치와 투쟁 모두 실패했다. 크게 네 가지 정도로 오늘 나누어서 이 얘기를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야당, 특히 민주당의 정치력 실패를 들 수가 있습니다.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자면 민주당 플러스 통합진보당 플러스 우리 정의당도 있고 이렇게 야당들이 있는데 이 정치를 해야 될 때는 투쟁을 하고 투쟁을 해야 될 때는 정치를 하는 이런 참 손발이 안 맞는 정치할 때는 정치를 해야죠. 거슬러 올라가면 지난 대선 때 예를 들자면 대선 토론할 때 이정희 그때 후보가 다카키 마사오 그리고 박근혜를 떨어뜨리러 나왔다 이런 얘기를 토론에서 했는데 거기는 정치의 장이잖아요. 그죠? 투쟁하러 나간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보수층의 결집을 불러일으키는 그리고 진보는 싸가지 없다 이런 글 인상에 남기는 참 그래서 정치를 할 때는 정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투쟁을 할 때 투쟁하고 그 외에 이제 민주당이 보면 지난 이 1년 동안 이 국정원 사건과 관건 선거, 관건 부정선거를 보면 참 그 장애 투쟁을 나갔죠. 근데 참 형식적인 투쟁했다. 정리해 보면 이 대표 김한길 대표가 장애투쟁 하랬더니만 자기 혼자 전국을 투어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위한 정치 투어한 듯한 결국은 허지부지 시청광장의 천막을 접는 이런 게 있었죠. 참 이 정치력 부재라는 게 투쟁을 할 때는 강력하게 해야 된다 그렇게 매번 얘기를 하는데 요번 같은 경우에도 민주당이 투쟁을 해야 될 때 정치적 타협을 했죠. 근데 투쟁을 하라 이러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번 정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새누리당이 늘 이 부정선거 얘기하면 뭐 대선 불복 이런 얘기하고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니까 이렇게 지금 이제 프레임을 딱 짜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재판이 진행 중이다는 말 한마디에 민주당이 꼼짝을 못하는 그런 모습을 국정감사장이나 이런 데서 많이 봤습니다. 근데 엄격하게 얘기하면요. 이런 데에서 민주당이 참 투쟁을 못하는 것 같다고 말을 듣는 이유가 이 국정원 사이버 사령부 군대국을 동원한 이번 이 부정선거는 현행범입니다. 아니 현행범을 잡아놓고도
그 현행범이 재판을 받겠죠. 네. 근데 현행범이기 때문에 곧바로 예전에 3.15 부정선거 때 그게 4.19 의거로 이렇게 됐는데 민주당은 곧바로 의거에 준하는 투쟁을 했었어야 됩니다. 현행범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건 재판과 무관한 일입니다. 재판에 가서 뭐 형을 얼마나 살렸는지 그걸 따지는 것이지. 현행범을 잡은 사람이 무죄냐 유죄냐를 가리는 건 아니잖아요. 솔직한 얘기로는. 물론 원세훈은 무죄라고 주장하겠지만. 그래서 처음부터 대응을 잘못한 것이다. 이게 정치력 부재죠. 그 투쟁을 해야 될 때 그걸 가지고 협상을 하고 있고 타협을 하는 정치를 하고 있다. 국민들이 바라고 야권의 지지자들이 바랬던 것은 의거에 준하는 투쟁이었다는 거죠. 그걸 나서서 김한길 대표는 했었어야 됐다. 지금 와서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현행범을 잡아놓고도 재판 끝날 때까지 기다려봅시다 하는 말에 끌려다니는 이런 참 못난 모습을 보인 게 민주당이죠. 그리고 통합진보당도 최근에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저는 누누이 통합진보당에게도 통합진보당은 정치를 좀 잘해야 되겠다 하는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통합진보당은 정치를 해야 될 때 투쟁을 좀 많이 하고 민주당은 투쟁을 해야 될 때 정치를 하는 이런 참 두 당이 상당히 색다른 대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통합진보당은 좀 더 정치적인 좀 세련됨 이런 것이 좀 있어야 되겠고 민주당은 투쟁을 좀 더 강력하게 해주는 그런 모습을 바랬는데 두 당이 거꾸로 하는 이런 한 해였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전국 주도 실패 이걸 들 수 있습니다. 지금 안녕들 하십니까? 이 열풍이 불고 있는데 결국 상황에서 촛불 이 국정원 사건의 촛불을 들고 온 것도 처음엔 대학생이었죠. 예. 그리고 전국이 촛불 전국으로 전환됐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이 아뜨거 이렇게 해서 그동안 옛날 4월 달부터 진선미 의원이 그렇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꿈쩍도 제대로 대응 안 하고 있다가 촛불이 일어나니까 그때서야 움직이는 민주당. 그리고 이번 안녕들 하십니까도 마찬가지지만 한 대학생의 대자보가 이 전국을 흔들어 놓고 있죠. 거기다가 노동자들이 또 나서서 목숨을 걸고 투쟁을 하는 이런 상황인데 민주당은 밥숟갈 얹기가 바쁩니다. 그래서 늘 전국은 시민들, 국민들이 먼저 판을 열어주는 민주당이 뒤따라가는 그리고 새누리당은 늘 대선불복, 종북 이 프레임을 걸어놓고 민주당을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이런 상황인데 민주당은 말입니다. 이 야당들 전부 다 그런데 이 새누리당이 그렇게 프레임을 걸고 들어오면 새로운 방식으로 뚫고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늘 우리는 대선불복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는 종북이 아니다라는 걸로 그건 이제 끌려다니는 모양새죠. 다른 방식을 던져서 뚫고 나가야 되는데 늘 지금 이 전국 주도를 보면 주도력은 새누리당이 전국을 주도하고 있고 이 얘기도 제가 3, 4개월 전에도 이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계속해서 새누리당이 여당이 정신 못 차릴 정도의 이슈를 터뜨리면서 가져와야 된다. 그래서 전략본부, 전략팀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제가 투쟁과 정치를 앞에 연관되는 얘기인데
정치는 김한길 대표가 하시고 투쟁은 대선 공대회를 만들어서 투쟁하게 해야 된다라고 수없이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민주당은 정치와 투쟁, 그것도 똑바로 하면 모르겠는데 투쟁할 때 정치하고 정치할 때 투쟁하는 어줍지 않은 행보를 계속해 오고 있다. 그래서 우리 야권의 지지자들은 이런 겁니다. 민주당이 이런 저쪽에서 이렇게 프레임을 딱 걸고 대선 불복, 뭐 종북 걸면 지지자들 가슴을 뻥 뚫어줄 수 있을 정도의 새로운 대안을 딱 쳐내면 결집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지자들이 결집해줄 대안도 못 내놓는, 그리고 대안을 내놓고 전국을 주도하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 그동안 계속돼 왔다. 그래서 늘 여당이 쳐놓은 덫에 걸려서 호적되는 모습이 지금까지 해왔던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속보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예, 경찰이 철도 노조 지도부를 체포하겠다고 민주노총 건물에 진입하기로 했답니다. 예, 조합원 여러분, 시민 여러분, 지금 민주노총으로 달려와 주십시오. 라고 트위터에서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 저희 제작진들도 상황 점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황 점검하고요. 저희가 중계 카메라 출동하는 것은 저희 제작진에서 좀 파악을 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깥에 있는 조정실 신재건 PD에게 이 사실 알리고 빨리 대응하라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세 번째로 이 얘기를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정치 혁신에 실패한 것이죠. 이 야당들, 특히나 민주당은 이 대선 때 공약을 했습니다. 정당을 혁신하겠다, 정치를 혁신하겠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당시에 새 정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로 보면 새 정치는 아직까지 그 윤곽이 좀 지금은 윤곽을 드러내려고 하고 있죠.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 민주당은 이 정치 혁신을 시도도 못 해보는 1년 동안 뭐 제자직 그름 자체가 아니라 발도 못 대보는 봤다 이렇게 평가해야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새로운 대안, 이 지지자들은 야권을 지지하는 사람들, 민주당이 그저께 한겨레 표적 여론조사를 보도 그렇죠. 참 밉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민주당은 참 미운 짓을 좀 많이 하죠. 지지자들한테. 자기의 보물을 없애려고 노력했고, 그죠. 그 지지자들을 내쫓았죠. 그래서 김한길 대표가 들어서자마자 만든 게 지금의 민주당, 당원 중심 정당. 예전에 국민 참여, 모바일 투표 뭐 이런 걸 전부 다 없애버리고 당원들이 당원 중심의 정당을 주장하면서 대표가 된 사람이 김한길 대표인데 그 결과는 지금 어떤가 뒤돌아 봐야 되겠죠. 1년 지난 5월 달이 됐나요? 한 7개월 정도 이렇게 지나서 민주당은 오히려 좀 이따가 제가 비교해서 말씀도 드릴 건데 오히려 국민들에게 미운 털이 박힌 국정원 이 과정에서도 그 열심히 한 몇몇 국회의원들과는 사뭇 민주당의 평가는 다릅니다. 오늘 참 재밌는 여론조사가 하나 나왔죠. 갤럽에서 여론조사입니다. 아까 리스트뷰 여론조사는 저희 앞 시간에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오늘 갤럽 여론조사에 이런 조사가 나왔습니다. 안철수 신당이 만들어진다면 인데 새누리당이 35%,
안철수 신당이 무려 32%, 민주당은 달랑 10%, 통합진보당 1%, 정의당 0.4%. 그러니까 민주당, 통합진보당, 정의당의 사람들이 대거 안철수 신당으로 만들면 지지하겠다, 이런 거죠. 그럼 뭐 단순 퍼센테이지상으로는 새누리당과 안철수 신당이 오차 범위 내에 들어와 있습니다. 3%밖에 차이 안 나니까. 그런데 민주당의 3배입니다. 민주당 10%. 그러니까 민주당, 통합진보당, 정의당 다 합쳐도 11.4%인데 무려 3배나 된다는. 왜 제가 이 야당 1년 평가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 야당들이 보여준 모습들이 지난 1년 동안 이 야권 지지자들에게 참 스트레스를 많이 줬다 이겁니다. 스트레스. 지지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게 하는. 그러니까 새로운 대안.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이 혹자는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이 김한길 대표가 일부러 저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아무것도 안 합니다. 당을 혁신하지도 않고 또 당내 통합도 안 하고 있죠. 뭐 예전에 뭐 대표될 때 연설하고 그럴 때는 하나 되는 민주당, 전진하는 민주당, 뭐 그런 거 했었죠. 그런데 대표되고 난 뒤에 아무것도 안 했죠. 오히려 뭐 대선 평가 이상한 걸 만들어 가지고 48%의 국민 지지를 받은 대표를 바보 만들어 버리고 뭐 이런 자기 얼굴에 침을 뱉는 일만 했죠. 그리고 국민 참여해서 민주당에 많은 국민들이 참여해서 민주당을 키울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 했는데 그걸 거꾸로 되돌려 버려서 국민 참여 제도를 없애고 모바일 투표 자체를 없애버리고 그래서 이제 문성근 대표가 그때 이제 밀란, 옛날부터 이제 밀란 말이 그 말입니다. 국민들이 정치적 밀란이죠. 몽둥이 들고 곡괭이 들고 밀란하는 게 아니라 이 민주당의 혁신을 위해서, 민주당의 변화, 민주당을 바꾸기 위해서 국민들이 대거 민주당에 참여해야 된다고 해서 그걸 국민의 명령, 밀란, 백만송이 밀란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보수신문들이나 보수기자들은 공부를 안 합니다. 취재도 발로 안 하기 때문에 밀란 말만 놓으면 이 뭐 내란하자 뭐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는 아주 무식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민주당은 그렇게 스스로 무덤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혹자들은 그런 말을 하죠. 김한길 대표가 일부러 저러는 것 같다. 안철수와 모종에 뭔가가 커넥션이 있는 거 아니냐. 민주당 대표로서 해도 너무한다. 민주당이 지지율이 이렇게 올라가지 않고 심지어는 10몇 %까지 안철수 신당이 없다 해도 10몇 %밖에 안 나오는 10% 후반 나오는 이런 상황이 또 기껏 해봤자 20% 초반 20%, 21%. 이걸 보면 참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김한길 대표는 도대체, 며칠 전에 스스로 자기 평가를 했죠. 20% 이렇게 초반 유지하는 것만 해도 잘한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서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의 원성을 샀는데 보통 이런 자가당착에 빠졌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 김한길 대표의 가 정당혁신, 당내통합 이 부분에서 상당히 낮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뤄낸 것이 없기 때문에 그건 객관적인 거지 않습니까? 객관적으로 이뤄낸 것이 없고 시도하지도 않았다. 이런 부분에서 많은 사람, 이 야권의 지지자들, 즉 새누리당은 아니고 이 야권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이젠 대안이 필요하다. 대안이 누구냐? 그래서 요즘 이 안철수 신당, 지금 새정치추진위원회 안철수 의원이 주목받는 이유, 다시 주목받는 이유는 민주당의 뒷걸음질 때문에 오히려 안철수 의원이 주목받는 좀 아이러니한 현상이죠, 보면. 예. 그리고 문재인 의원은 상시 이런 정치적 문제에서는 좀 멀리 좀 가 있는. 왜냐면 말을 못하니까. 예. 못하게 만들고. 예. 그래서 이런 참 아이러니한 현상이 좀 생기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파서 자기 얼굴에 침 뱉고 자기 당의 지지율을 높일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이런 참 이상한 정당. 야권 지지자들 보면 그래서 밉다라는 얘기가 말이 나오는 이유가 그런 거죠. 그래서 이걸 그렇다 보니 이제 네 번째로 총체적인 실패가 되는 거죠. 국민들이 지지를 얻는데 실패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참 호재가 많았죠. 이 국정원 대선 개입, 군 사이버 사령부의 대선 개입, 국가보안처 등등등 국가기관 권력기관, 국가기관이 총체적으로 부정선거한 이 좋은 적발하고 그것을 그것을 투쟁하는 이런 좋은 계기 속에서도 민주당 지지율이 오히려 떨어지는 이것은 민주당 스스로는 돌아봐야 될 문제가 있다. 국민들은 참 의문을 많이 가집니다. 도대체 알고 있을 텐데 왜 꼼짝도 하지 않느냐. 국민들이, 지지자들이, 즉, 민주당의 김한길 대표를 비롯한 이 지도부들이 생각하는 것은 뭔지 늘 제가 예전에도 평가를 할 때마다 자주 그런 말을 인용합니다만 때 되면 우리를 찍어줄 것이다라는 생각. 아직도 그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꼭 자기 지지자들을 결속시키려고 먼저 그것부터 해야 되거든요. 1차적으로.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분들도 민주당을 지지할 수 있게끔 하는 것. 그런데 늘 지난 대선 후에 민주당을 보면 첫 번째 건 안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쪽 사람들이 새누리당을 지지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민주당을 많이 지지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뭐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냐면 시니어 연구소인가? 노인층들이 민주당을 지지할 수 있도록 연구소를 지금 만든다 뭐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삽질이죠. 먼저 자기를 지지해 줄 사람도 지지하지 않는데 남의 동네 사람이 지지해 주길 바라는 이런 참 뭐라 그래야 됩니까? 자기 분수를 모르는 건지 아니면 그런 분들이 정치를 한 이 모양이 되겠죠. 그죠? 뭔가 쉽게 말하면 삽질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민주당은 늘 삽질을 한다. 이명박 대통령보다 더 삽질을 잘합니다. 왜? 지지자들이 원하는 것과 꼭 반대로 하기 때문에. 그러다가 민주당 내에서 야권 지지자들이 원하는 후보가 이제 나온다든가 그런 사람이 등장을 하면 그 사람들한테 열렬한 지지를 보냅니다. 그럼 거기다가 오히려 또 그런 분들이 보면 옛날에 제가 그랬잖아요. 이 친노라고 자꾸만 붙여지는데 그런 분들은 국민 소통형 정치인들이다. 근데 당원 중심의 정당 만들어 놓고 국민과 소통 안 하겠다고 하고 박근혜보다 더 소통 안 하는 게 김한길 대표죠. 김한길 대표가 민주당 대표되고 난 뒤에 국민들과 대화한 적이 없습니다. 지지자들이 원하는 것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렇게 가면 제가 보기에는 김한길 대표가 안철수와 손을 잡든 안 잡든 지금 현재 패턴대로 그대로 가면 김한길 대표가 대권의 꿈이 있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꿈도 꾸지 말아야 될 겁니다. 지금 이대로 올해 지금 1년 평가하는데 민주당 평가하는데도 이 정도 평가가 나오는데 이대로 계속 가면요. 이제 지방선거 있죠. 지방선거 앞두고 부득이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든 야권이 재편될 수밖에 없는 이제 폭발 직전이죠. 지지자들 마음들은 민주당과 야당을 떠났고 그 지지를 해야 될 새로운 대안이 안철수 신당이 될지 또 어떤 새로운 또 다른 형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구천을 떠돌고 있습니다. 지지를 해주고 싶은데 지지할 데가 없어서 구천을 떠도는 우리 야권 지지자들이 대단히 많아졌다. 왜 민주당은 이런 걸 아주 쉬운 이런 걸 모르고 있을까? 알고도 안 하는 거겠죠. 알고도 안 하면 뭔가 이유가 있는 건데 어쨌든 지금 패턴대로 김한길 대표가 민주당을 끌고 가면 김한길이라는 정치인의 정치 생명도 길게 가지는 못한 정치 생명이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민주당은 그럼 자체 내에 대안은 있느냐? 현재로 봤을 때는 민주당 내에 대안은 없어 보입니다. 계기가 있어야 될 건데요. 제가 예전에 올 초에 그런 분석을 한번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참 원하지 않는 황금 비율을 가지고 있다. 3대 3대 3. 그 당시 이제 대선 마치고 제가 그렇게 한번 평가를 해드렸죠. 그때 문재인 후보를 놓고 보면 문재인 후보를 좋아하는 사람들 30%. 문재인 후보를 때려 죽여도 좋아하지 않을 사람 30%. 이것도 아닌 것이 저것도 아닌 것이 30%. 그래서 민주당은 절대 잘 될 수가 없는 구도를 가지고 있다. 누가 대표가 되든 간에. 제가 그때 이게 민주당에 대한 제가 올 1월 달인가 2월 달에 해드린 평가입니다. 민주당은 누가 대표가 되든 간에 어느 세력이 잡든 간에 잘 될 수 없는 구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부득이 이 안철수 신당이 촉매자가 돼서 민주당의 각기 그룹별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는 절대 한 길을 갈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도 열린우리당에 참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기대를 했는데 끝내 정당 개혁을 못했죠.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열린우리당의 정당 100년간의 정당 만들겠다고 했는데 몇 년 만에 무너졌죠. 지금 현재의 민주당이 안철수 신당이 이제 앞으로 이제 이 야권의 1년을 평가해 보면 이제 정치와 투쟁에서 실패를 했는데 이 상황에서 이 안철수 신당과 그 다음에 그 대안을 바라는 이 야권 지지자들이 구천을 떠도는 지지할 정당이 없어서 구천을 떠도는 이 야권 지지자들의 마음 그리고 민주당 내에 이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누가 대표가 돼도 잘 될 턱이 없는 이 정당의 한바탕 개편이 이 야권이 지각 변동이 필요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 저는 이왕이면 빨리 했으면 좋겠다. 빨리 이런 일이 터져서 나중에 대선 앞두고 이런 일 생기면 머리 되게 아픕니다. 그러니까 2016년이 총선입니다. 이제 해바뀌면 2014년에 6월 4일 날 지방선거가 있는데 아마 가장 큰 변화는 2015년쯤에 벌어지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어쨌든 저는 하루라도 이 야권의 지형이 좀
이 야권 지지자들이 명쾌하게 지지하면서도 기분 좋고 이런 야당이 존재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죠. 그래서 그것은 누구도 모릅니다. 누구도 어떻게 변화될지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제가 오늘 야당의 한 해를 이렇게 평가해 드렸는데 뭐 여러분 공감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그렇지 않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어쨌든 결론은 지금 현재의 상황이 야권은 이 상황을 참 오래 지속해 왔습니다. 야권 지지하는 사람들 가슴을 참 답답하게 하는 이 야당들의 형국. 한 번 기회는 있었죠. 2010년인가요? 그때 뭐 혁신과 통합 이런 단체도 만들어져서 뭐 시민사회와 매일 친노라고 공격하는 그런 사람들과 그다음에 시민운동가들 뭐 이렇게 다 모여서 정말 국민들을 위한 야권 지지자들이 참여해서 발전시키는 정당 이런 거 한번 만들어 보려고 했던 게 민주통합당이었죠. 그때는 그 당시 민주노동당과 다 합치려고 했는데 그때 한번 이 쓰라린 아픔이 있습니다. 언제쯤이면 새누리당처럼 새누리당은 그거 하나는 참 잘합니다. 잘 뭉칩니다. 그리고 서로 양보할 딱 판단해서 가만히 있어 이러면 가만히 있습니다. 근데 민주당과 이 야당 전반이 국민들은 바라는 것은 좀 단일한 힘을 모으는 정당으로서의 그런 걸 좀 가져주길 바라는데 늘 사분오열되어 있고 민주당 내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가 대표가 돼도 발전할 수 없는 구조. 이것이 민주당의 현주소다. 1년 동안 변화가 김한길 대표가 이렇게 좀 변화를 가져오겠다고 해서 기대해 봤지만 시도도 안 하더라. 그래서 벌써 이제 중간 평가는 난 거죠. 기대는 물 건너갔다. 앞으로 이 야권의 이 안철수 신당을 계기로 해서 어떤 변화가 생길지는 모른다. 대신에 제발 이 야권에 있는 이 야당에 있는 이 정치하시는 분들은 이제 원래 민주당 내도 좀 진보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 뭐 입을 닫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야권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정당의 출현이 절실해져 오고 있다. 뭐 제가 봐도 민주당으로는 도저히 민주당은 발전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민주당 자기 스스로 셀프가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봐도 셀프 개혁도 안 되고 민주당 자체가 이제 노세도 아니고 뭐 노세한 정당은 아니죠. 근데 이 구조의 변화가 민주당은 구조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안철수 신당의 탄생과 더불어서 그래서 안철수 신당이 계속 이렇게 이 상황을 좀 즐기는 것 같아요. 어떤 이 야권 지지자들의 지지가 떠돌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 민주당의 지리멸렬함과 그 파악은 다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분석해 드린 대로 누가 돼도 민주당은 바뀌지 않는다. 이런 걸 다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안철수 의원이 상당히 즐기는 것 같아요. 민주당의 이 답답한 형국을. 그럴수록 문재인 의원은 발목이 묶이는 상황이 계속 지속되는, 시간이 길어지는 거죠. 민주당의 이 지리멸렬함이 길어질수록 문재인 의원의 보폭도 짧아지고 발목이 묶이는. 그리고 안철수 의원은 바깥에서 상당히 이 상황을 호흡을 길게 가져가도 된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정치적 상황을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어떤 돌발 변수가 생겨서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모릅니다. 새해에는 이 민주당이 늘 문제죠. 예. 그리고 통합진보당은 덧붙여 말씀드리면 정치적으로 좀 성숙하고 세련돼지는 그런 정당으로 발전해 줬으면 좋겠고, 예. 민주당은 참 뭘 해도 안 되는 이 구조를 내부 구성원들이 좀 깨달아서 그런 거 가지고 어총을 좀 하세요. 예, 민주당. 그래서 민주당이 뭐 어렵습니까? 제가 분석해 드린 대로. 뭘 해도 안 되는 구조, 이 구조를 혁신하자. 뭐 이 주제 하나 놓고 어총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뭐 그 의원들 쭉 모아놓고 연찬회도 하고 뭐 워크숍도 하면 그냥 의례적으로 뭐 우리는 1년 동안 뭐 했는가, 우리 앞으로 뭐 할 것인가, 그거 몇 마디 하고 끝납니다. 그런 걸 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늘 발전이 없는 민주당이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다 됐는데요. 뭘 해도 안 되는 이 민주당의 구조 변화 없이는 야권의 발전은 기약하기 어려울 것 같다. 한 해 동안 민주당이 보여준 모습을, 그리고 야권의 모습을 정리해봤습니다. 저는 다음 주 화요일 61회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